안녕하세요. 저 오래간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반도체 IT 전문 헤드헌터 박형준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에서 반도체가 수출에 차지하는 비율이 한 20% 정도입니다. 전체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물론 조사 기간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메모리가 한 35%,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LSI가 75% 정도이지만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대한민국에서 비율은 절대적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D램이 있고 낸드 플래시, 노아 플래시, SRAM 등이 있는데 지금 D램과 낸드 플래시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절대적입니다. 최근 메모리 칩 수요 외에도 AI 인공지능 챗GPT라고 이제 엔비디아에서 하는 이제 새로운 메모리 칩이 이제 HBM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수요 창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시장성이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전문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D램이 무엇인지 전반적인 기초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존 책들은 반도체 책들은 너무 어렵게 돼 있어 반도체를 잘 모르시는 초보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운데 오늘은 제가 헤드헌터 하기 전에 예전 그 반도체 엔지니어 생활을 하면서 그 알게 된 거 쉽게 63메가 D램 구성과 셀 페리페리 구조, 간단한 동작 원리, 그리고 이제 64메가 D램 설계된 것을 제작 파운드리 공정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버티컬 스트럭처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버티컬 스트럭처가 뭔지는 조금 이따가 제가 그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고요. 이거는 공정을 구현하는 과정을 버티컬 스트럭처라고 합니다. 반도체는 기본 개념은 다 똑같습니다. 단지 반도체는 칩 크기를 줄이면서 전력 효율을 높여야 하는데 원가 절감이나 생산성 향상 이런 팩터가 영업이익 순이익에 중요하기 때문에 칩을 계속 이제 줄여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칩을 좀 줄이면 그 분량이 좀 늘어날 수가 있는데 그런 이제 생산성도 높이면서 수율이나 품질을 똑같게 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세스로 진화되는 게 이런 방식으로 진화될 뿐이고 기본 개념은 똑같습니다. 참고로 낸드 플래시는 칩 크기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로 이제 그 아파트 같이 이제 위로 계속 올라가는 방식을 또 택합니다. 그래서 그 3D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낸드 플래시는 2D까지만 있었는데 3D라고 이제 위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32단, 64단, 128단 그렇게 계속 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단을 영어로는 이제 레이어라고 해가지고 34 레이어, 64 레이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그 개념은 똑같습니다. 제가 헤드헌터를 한지 이제 17년 정도 됐고 반도체 엔지니어에 있은 경험은 한 10년 약간 넘게 있었지만 어차피 기초는 똑같습니다. 칩을 효율적으로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프로세스가 조금씩 그에 맞게 진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반도체 그 D램을 이제 스터디 하시는데 많은 초보자들께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옛날에 배운 저 63메가 메모리 D램 그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64메가는 16메가로 그렇게 그림이 보여지듯이 4개로 나눠집니다. 밑에 웨이퍼 플랫존을 보실 것 같으면 16메가가 이렇게 4개씩 있어서 이 4개가 형성이 된 게 64메가고요. 이게 보시면 그 플랫존 위에 이제 돼 있는 게 칼럼 데코다라는 게 있고 이제 노 데코라는 게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칼럼 데코다는 빈 라인을 지정을 하는 거고요. 노 데코다는 이제 노 어드레스 이제 게이트 라인을 지정하는 겁니다. 빈 라인이나 워드 라인의 그 역할은 전원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 메모리가 D램이 이제 리드 라이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온오프 컨트롤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정된 좌표로 전원이 공급됩니다. 그러면 그 16메가 형성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참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저 그림을 보실 것 같으면요. 16메가는 이제 그 128K라는 게 있는데 128K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곱하기 X는 이게 16메가가 됩니다. 그럼 이 X라는 게 128입니다.
그 이제 한번 계산해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128이 뭐냐 그러면 가로 세로만큼의 이제 128이 있는 겁니다. 가로 세로가 몇 개인지는 죄송하지만 제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나중에 물어보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존을 볼 것 같으면 여기 아까 말한 이제 칼럼 데코더 위치에 센스 앰플리파이어라고 센스 앰프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노 데코더 쪽이 있는데 이게 이제 SWD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64메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64메가는 이게 노 곱하기 칼럼 해가지고 64메가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노는 이제 그 X축, X좌표를 말하고 칼럼은 Y를 말합니다. X는 이제 그 게이트 폴리라고, 이게 우리가 트랜지스터라는 게 이제 NMOS 트랜지스터 있고 PMOS 트랜지스터가 있는데, 이 셀에서 말하는 이 게이트 폴리는 이제 NMOS 트랜지스터를 말하는 거고요. Y는 아까 말한 이제 빈라인, 그 비폴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64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64는 이제 K가 이제 1000이기 때문에 K 곱하기 K는 이제 6400인데, 수학하고 반도체가 좀 틀린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나오는 수학에서 이 K라는 단위는 1000이기 때문에 그 K 곱하면 메가가 되죠. 그러면 64메가라는 거는 6400만 개를 말하는데, 반도체는 좀 개념이 약간 틀립니다. 반도체는 K라는 거는 2의 10승, 2를 10번을 곱하는 거거든요. 그럼 1024가 나옵니다. 그러면 64를 이제 2의 10승을 2번을 곱하기 때문에 64에 대해서 2의 20승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전자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보실 것 같으면 수학에서는 6400만 개인데 반도체에서는 6700만 개가 약간 넘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학에서는 64메가라는 게 6400만 개를 말하지만 반도체에서는 아까 곱한 대로 6700만 개가 약간 넘습니다. 그러면 6700만 개가 약간 넘는 개수의 로우하고 곱하기 칼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우는 수학에서 X, 칼럼은 Y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X가 100개고 Y가 300개이면 두 개가 곱하면 3만 개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는 이제 워드라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칼럼은 빈라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워드라인은 이제 게이트 기준이고 NMOS 트랜지스터를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그 X 좌표가 5개의 워드라인이 있다는 거는 5개의 게이트 폴리, 5개의 NMOS 트랜지스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럼은 빈라인인데 왕칼럼은 2개의 빈라인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왕칼럼 중에서 하나의 빈라인을 그냥 빈라인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있는 빈라인을 인버전 빈라인 바라고 말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Y 좌표가 5개가 있다는 거는 이제 10개의 빈라인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칼럼은 빈라인으로 기준을 하는데, 빈라인의 역할은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완노는 1개의 워드라인인데 왕칼럼은 2개의 빈라인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선을 보실 것 같으면 이게 그 워드라인입니다. 이 워드라인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게이트 폴리,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NMOS 트랜지스터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워드라인 하나는 이렇게 0, 1, 2, 3, 4, 5 해가지고 짝짝 나가다가 A, B, C, D, E, F까지 있고요. 이 F가 16전시기 때문에 F가 끝나면 이제 10이 되는 거고요. 그럼 10이 되면 11, 12, 13에서 다시 1F. 1F가 끝나면 2형으로 계속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워드라인은 이 게이트 폴리 하나를 말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게 여기가 이제 반도체에서 액티브 필드죠. 이 칼럼은 이게 이제 지그재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0, 1, 2, 3, 그러니까 0, 1, 2, 3, 4, 5, 6, 7, 8, 9, A, B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칼럼은 이 2개가 돼야 되는 이유가 0, 1 다음에 여기가 필드가 되기 때문에 0, 1이 되고, 여기가 2, 3을 2개가 같이 X하고 Y가 지정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2, 3이 되는 거죠. 그리고 4, 5 여기를 지정하고 여기도 지정을 못하고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8, 9도 되고 여기가 A, B가 지정 못되고 밑으로 내려가고 지그재그가 되기 때문에 이 한 개의 라인을 이게 빈라인인데 이 빈라인을 갖다가 하나를 빈라인이라고 그러고 이게 인버전 반대 역할이니까 이걸 이제 빈라인 그 밑에 거를 이제 빈라인 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돼가지고 원 칼럼 그러니까 원 칼럼은 이제 두 개의 빈라인이 있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지그재그가 됐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빈라인이 되는 거고 밑에 게 이제 빈라인 바가 돼가지고 그 이게 이제 원 칼럼이 두 개의 빈라인이 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말씀을 드린 게 여기가 이제 그 BC 콘택인데 이 BC 콘택에서는 이제 S폴리가 올라가고요. 여기에 캡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보시면 이제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워드 라인이 이제 엠모스 이제 게이트 트랜지스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게 말씀드린 게 빈라인인데 빈라인은 이제 데이터 입출력 역할인데 이 콘택이 DC 콘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에서 버티컬 스트럭처가 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문지를 갖고 왔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웨이퍼라 그러면 이게 돼 있는 게 이제 그 웨이퍼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동그랗게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웨이퍼인데 그냥 이 신문지를 갖다가 놓고 이제 웨이퍼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한 이제 이 특정 패턴, 이 웨이퍼 중에서 특정 패턴이 그 있거든요. 그러면 이 특정 패턴이 잘 됐나 잘 되지 않았는지 프로파일을 봐야 됩니다. 이 신문지로 볼 것 같으면 이게 계속 되는 거죠. 이게 똑같습니다. 반도체라는 게 막지를 대포를 하고 포토에서 이제 패턴을 이제 형성을 하고 드라이치 시각을 하고 이제 그 다음 프로세스에서 다시 데포지션을 하고 포토에서 패턴을 찍고 다시 시각하고 계속 이렇게 우리가 아파트가 층 올라가듯이 계속 이렇게 막지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이제 이 정도의 막지로 올라갔든지 이 정도의 막지로 올라갔든지 그냥 막지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패턴이 제대로 형성이 됐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버티컬 스트럭처가 뭐냐 그러면 제가 이거 가위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그럼 이 막지이지 않습니까? 이 패턴을 좀 잘랐습니다. 그러면 이 패턴 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그 이제 그 버티컬 셈이라는 그 장비가 있는데 그걸 이 프로파일을 확인하는 걸 버티컬 스트럭처 셈이라 말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이제 버티컬 셈이라는 게 이걸 이제 버티컬 스트럭처로 말하는 거고요. 이런 이제 팩터는 진짜 실제 그 반도체 팹에서 그 웨이퍼를 갖다가 잘라서 이런 막질들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런 프로파일들이 제대로 형성이 됐는지 이런 뭐 팩턴이나 막질이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은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터입니다. 그럼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메모리 이제 DRAM 셀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리면 이제 이 워드라인이라는 게 이 게이트를 말하고 이게 이제 엠모스 TR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엠모스 TR을 적동하려고 그러면 이제 소스하고 드레인이 있는데 이게 이제 TR이고 그 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메모리 DRAM셀은 이제 완셀에다가 이제 완캡을 말하는데 이 캡을 형성하는 게 이게 이제 그 S폴리라는 게 있고 P폴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걸 아까 말씀드린 이제 버티컬 스트럭처로 이제 그 자른 단면이 그 이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하고의 그 역할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이제 제가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한 게 여기를 볼 것 같으면 이 S폴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 S폴리를 이제 그 하는 이제 그 콘택이 BC 콘택입니다. BC 콘택인데 그럼 이 보시면 이 S폴리라는 게 이 BC 콘택이 있고 옆에 게이트 폴리의 소스라는 게 있죠. 그러면 이게 S폴리고 소스 S폴리하고 소스하고 신호를 역하는 콘택이 BC 콘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빈라인의 역할을 하는 게 여기가 이제 빈라인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그 DC 콘택이거든요. 그럼 이 DC 콘택은 이 빈라인하고
이 엠모스 트랜지스터 이제 드레인하고 이제 같이 옆에 있습니다. 그럼 이를 보시면 이 DC 콘택이 이게 빈라인이 인이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DC하고 이 드레인하고 같이 옆에 있습니다. 이게 서로가 다 매칭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 요즘에는 필드를 만들 때 그 트렌치 엣지 밑으로 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옛날에 있었을 때는 이 필드를 이렇게 옥시데이션 하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 그러면 더 디테일한 거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는 하나하나 공정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그 제대로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돼서 만들어졌는지 옆에서 보는 프로파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프로파일이 잘못 형성이 돼가지고 포토 이제 프로세스에서는 포토 이제 패턴 분량 이제 패턴 브릿지나 그렇게 되고 그러면 그 ET나 포커스를 다시 조정해서 이제 그 공정을 셋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드라이 엣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제 언엣지가 돼가지고 만약에 브릿지가 형성이 되었다 그러면 칩이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드라이 엣지에서도 공정 조건을 재설정해야 됩니다. 특히 그래서 이제 반도체를 처음 시작하는 이제 셋업 라인에서는 한 개의 스텝이 끝날 때마다 버티컬 셈으로 이제 프로파일을 컨펌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하나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막질이 그 반도체라는 게 워킹 다이 한 개의 칩이 나오기 위해 갖고는 이런 하나의 이제 그 버티컬 스트럭처가 그 완벽하게 구현이 돼야지만 그 그 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컨펌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그 엠모스라는 게 그 트랜지스터를 말하는 거고 위에 보시면 이제 캐패시터라고 이제 S폴리, P폴리라는 게 있는데 이런 과정이 다 끝나면 그 플래시 같은 경우는 메탈 공정 하나만 쓰지만 메모리에서는 메탈1과 메탈2 공정이 있습니다. 그럼 메탈1이나 메탈2는 셀에 넣고 페리페리에만 있는데 메탈1하고 메탈2를 이제 연결하는 걸 이제 비약이라는 이제 콘택이 있고 그리고 메탈1과 그 밑에 이제 셀과의 신호를 역할하는 콘택을 메탈 콘택이라 그럽니다. 이 두 가지는 셀에 넣고 페리페리가 있습니다. 이제 메탈2 공정이 끝나면 이제 패드 공정이라는 게 있는데 패드는 이제 뭐냐 그러면 반도체 칩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신호가 잘 가해지는지 이제 VCC, VSS 이제 라스, 카스 같은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는데 반도체 칩이 동작을 하게끔 신호를 가게끔 하는 이제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웨이퍼 칩을 보호하기 위해서 폴리미드라는 공정이 있습니다. 폴리미드 공정을 해야지 이제 외부 환경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 칩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우리가 겨울에 옷을 안 입고 가면 감기가 여름 얇은 옷을 입으면 감기 걸리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폴리미드 대포라고 보호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EDS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웨이퍼 칩이 패스인지 페일인지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EDS 테스트가 끝나면 이제 그 패키지 공정을 해가지고 한번 신뢰성 테스트를 더 합니다. 이런 이제 마지막 과정들이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반도체에 종사하신 분들은 너무 초보적인 거기 때문에 다 아실 내용 것 같은데요. 반도체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설명을 해도 이해를 잘못 갈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설명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앞으로 이제 반도체 IT 헤드헌터니까 반도체 기초적인 정보와 이제 그 반도체 헤드헌터 이쪽 업계 시장 동향 이쪽 그 반도체 시장의 이제 수요 공급이나 여러 가지 관련돼 가지고 다음에는 더 디테일하고 좋은 정보를 갖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힘든 게 아니니 구독 한번 살짝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